예, 궁성론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수가 정인일 때 간목과 연결해서 관계를 했었고요. 이제 자수가 편인이 됐을 때 당연히 을목일간이 되겠죠. 이게 일간으로 한정해서 이렇게 한다 하지만은 자수 입장에서 을목과의 관계를 얘기하시면 돼요. 그죠? 그게 을목이 일간이 아니어도 근데 우리가 편의상 규칙을 만들어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목과 자수가 만났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을목은 자수를 편인으로 용하겠다는 뜻이죠. 용이 편인으로 용이 된다 이거고요. 자, 자수는 정리된 상태. 그죠? 그래서 R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리된 상태는 뭐 보관하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준비된 상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준비된 상태라는 것은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의미이고요. 이건 사용 가능이 중심이 있는 거고, 이건 상태 유지가 중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상태를 유지해서 지속시키겠다 이거죠. 상태를 지속시키겠다. 그게 자수의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수의 에너지는 이렇게 구나 삼각형의 형태를 모양으로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단단하다, 쉽게 깨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고, 터질 때 대부분 정상적으로 자수가 터지는 것은 폭발음이 생기죠.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압축된 에너지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도 생각해서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자수의 체를 편인으로 용하겠다는 뜻이죠. 편인은 편된 상태. 그게 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기억하고 있다. 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축적이기도 하고요. 그런 걸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형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편든 상태로 기억하고 있다. 또는 그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편됐다고 하는 게 전문적이다. 또는 뭐 이렇게 부분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담당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를 선택한다 이거죠. 이건 당연히 어떤 거예요? 이거 부분이나 어느 한쪽에 치우쳤다고 하는 게 다 잘하는 게 아니고 한두 가지 잘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한두 가지 잘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먹고 살죠. 그러니까 남 잘하는 걸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나 잘하는 걸 찾자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근데 우리는 너무 밖을 의식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욕망은 타자의 욕망인 거죠. 내가 욕망하는 건 다 타자의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타자에 대한 욕망이 그 밀러링이 없으면 내가 욕망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것만 인정하고 내가 잘하는 것만 하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세상은 그렇게 놔두지를 않아요. 어쨌든 이런 것이 잘 발현되면은 이렇게 되죠. 전문가,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는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있고 전문성을 확보한 사람이 있어요. 전문성 확보. 확보는 돼 있는데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요리를 잘한다. 꼭 요리사 자격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요리사 자격을 요구하는 데가 있죠.
자격이 있어야 취직이 되고 자격이 있어야 또 뭘 할 수 있는 이런 데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다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찾는 부분이고 대체적으로 편의는 이 전문성 확보가 더 강하다 이거죠. 그게 그 자격까지 더해지는 그래서 공부에 대한 완성도가 된다고 하면은 어느 분야에 최고의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게 자수로 돼 있다는 뜻이죠. 자수. 그러면은 이렇게 알갱이 상태의 편인인 거예요. 알갱이 상태의 편인. 그러니까 전체 중에 일부를 쓰려고 하는 게 편인인데 자수는 그렇게 일부를 쓰는 형태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자수는 전체를 쓰든지 아니면 전체를 거부하든지 하는 게 자수예요. 알로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알인데 그 알을 쪼개서 병아리 2마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분할을 하는 게 어렵다. 이게 자수는 이렇게 분할 또는 부분 선택 이게 잘 안 된다고요. 대신 이 자수가 갖고 있는 게 자수 전체를 쓰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간목이 그걸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수를 있는 그대로 끌어낸다. 그래서 자수가 형성한 정보를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게 간목이라고 그랬죠. 당연히 그 명의 간목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생목화하기도 하고 그럼 생목화된 간목이 자수를 끌어낼 때는 처음에 전달자로 자수를 습득해서 전달하는 과정에 진행되다 보면은 그 간목이 상태가 생목화되면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간목을 자기 입장에서 소화해서 쓰려고 한다고. 자수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중요한 게 그 상징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기반으로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수 자체가 이렇게 돼 있고 덩어리 상태이잖아요. 이 덩어리는 하나의 덩어리죠. 오화의 덩어리는 많은 작은 것들이 모인 덩어리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 이렇게 단일 상태를 쓰는 거예요. 그게 자수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게 부족해요. 확장성이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당연히 변용 이것도 어렵죠. 그게 기본적인 에너지인데 그걸 을목이 자수를 쓴다는 건 그걸 편인으로 쓰려고 하니까 내용의 일부를 자기가 좋아하는 형태로 소화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을목이 자수를 소화해서 쓰는 데까지는 상당 부분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이 을목 입장에서는 목생화나 목극토의 이 입장에서 수생목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자수를 끌어낼 때 이쪽이 붙어야 수생목이 되겠죠. 그 수생목도 어떻게 되겠어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수생목이 된다면 자수를 편인으로 쓰는데 편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 어느 여러 개 중에 한두 개를 쓰는데 사실은 그게 전체인 거죠. 한 덩어리가 그렇게 된 거니까 작용이. 그러니까 이것이 자수를 을목이 소화만 할 수 있다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전체를 담당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고요. 그 풀어내는 게. 그래서 그 성향만 이해한다면은 을목이 자수 편인을 쓰는 것에서 뭐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면 그거잖아요, 그죠? 여기 화, 병화, 지지, 사화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병화도, 정화도 있고 오화도 있는데 저런 것은 생각만큼 을목이 요구하는 에너지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대신 정화나 병화, 정화나 오화 입장에서의 에너지 전환이 또 작용이 돼요. 불편함이 따라온다는 뜻이죠. 이건 당연히 조토가 돼야 되겠죠. 미토나 술토가 지지로 붙어야 되고 천간으로는 무토 있어야죠. 당연히 화가 있고 기토가 있다면은 저 병화가 있고 기토가 있다면은 상당 부분 생산성 입장에서의 자기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무토가 있다면은 자수라고 하는 상징성을 을목이 나름 화에 의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요. 저 무토라고 하는 영역을 구축해서 쓰게 됩니다. 상징적 영역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일정 부분 높여지는 그런 조건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인 자수의 편인에 대한 얘기가 된 거예요. 자수 편인 상당히 까다롭다. 쉽지 않다. 쓰는 게. 그러니까 공부의 완성도를 이루려면은 외부의 조건,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건 목생화, 목극토라고 하는 현상의 실효성이 얼마만큼 주어지느냐죠. 그게 안 되면은 자수가 을목이 자수를 쓰는 건 쉽지 않다. 그래서 을목한테는 해수를 쓰는 게 더 편해요. 해수는 다양성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단일성이고요. 제가 여러 번 이런 건 반복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그러면 을목은 이게 정인이니까 해수의 정인, 그러니까 해수 입장에서는 을목한테 다 전달하려고 하는데 을목은 선택해 가져간다고요. 그걸 선택한다고. 그러니까 을목은 선택해서 쓰면서 선별해서 쓰면서 뭐처럼 행동해요? 정인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정인을 공부한 것처럼. 다 한 것처럼. 여기에도 당연히 화와 토에 의해서 해수를 끌어내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을목은 지지의 해수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일정 부분 자수보다는 쓰임에 더 효과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을의 이게 을목으로 본다면은 해월과 이렇게 자월을 구성으로 놓고 보면은 이쪽이 똑같이 병화가 나와 있어요. 병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보다 이쪽이 더 빠르다. 쓰는 게 더 빠르다. 뭐죠? 대신 쓰는 것이 빠르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 건 또 조건이 형성돼야 되는 거예요. 네? 무의식. 이게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에는 그냥 퉁쳐서 무의식이지만은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주 세분화되잖아요. 그래서 저 아래에 있는 아레아식까지 들어가죠. 그게 실제로는 내가 다음 생으로 갈 때 업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제가 뭐 그런 이론을 잘 모르지만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내 명한테 연지에 그게 있다는 것은 이게 조상궁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 조상이 내가 몇 생을 환생하면서 내려오는 나의 삶일 수도 있잖아요. 나의 전생일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글 이상한 데로 가지 말고. 자, 그런
이게 그러다가 사주를 하려고 하는 게 운이 흐르잖아요. 운이 흐르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운에 들어가는 거죠. 연운은 나하고 상관없이 오는 거니까 내 연운과 만나는 거고요. 대운은 나를 따라서 오는 형태. 그렇게 해서 바뀌면서 이게 자극되고 일어나고 개입돼요. 그러면 그렇게 잠재돼 있던 무의식이 어느 시점에 터져서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런 연고도 없는 조상 중에 털커덕 나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냥 그게 아무런 인연 없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있는 인자가 들어오는 거죠. 인이 없으면 연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내 명에 인이 있으니까 그러한 조상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한 조상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용어를 조상이라고 해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지만은 그게 그냥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에너지라고요.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내 안에, 내 몸에 수많은 세포들, 그 많은 세포들 또는 유전돼 있는, 그러니까 그 다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세포들이 다 단백질 덩어리들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쓰는 것만 뒤돌아보면 발달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그래서 그 훈련을 하면은 그게 발달돼요. 그쪽에 유전자가 발달된다고요. 다른 쪽 유전자는 발달되지 않겠죠. 그래서 화가 집안에 나면은 그림 그리는 눈이 생기고 그러한 솜씨들, 그러한 DNA, 그러한 유전적 많은 유전 에너지 중에 그러한 유전 에너지들이 발달하는 거라고요. 그 화가 집안에 났는데도 그림 못 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주라고 하는 요들 글자, 대운하고 연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것들의 안에 무한한 에너지들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쓰여지는 에너지들이 달라지는 거죠. 어느 운이 오면은 이렇게 이런 나한테 잊혀져 있던 드러나지 않던 저 편인의 에너지가 툭 붉어져서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이러죠. 연지는 간접적이라고 해서 직업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죠. 직업을 만드는, 그러니까 직과 업을 만드는 요소에서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 항상 배경적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요. 전체성을 떼요. 그러면 연지를 근거하고 월로 들어오든지 월간으로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월간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현 상태의 직업군과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사회적 형상에. 그런데 근거를 연지에 했다는 것은 그만큼 광범위한 영역을 근거로 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 것까지 보셔야 되겠고요. 자, 중요한 건 월지부터예요. 자월. 자수가 월지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인이 격이 되겠죠. 자월은 한조하다. 그러니까 이 월이라고 하는 계절을 읽으실 때는 꼭 한난조습을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을목이 동짓달에 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동짓달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저 자월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어떠한 에너지인가? 자월은 다 정리돼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준비된 상태란 얘기죠. 어쨌든 다 한하고 조하다. 한하고 조하다고 하는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특징이 뭐라겠어요? 잘 안 풀린다. 오래 보관된다. 이런 게 기본적 에너지예요. 그러면은 을목이 자수를 어떻게 쓸 거냐죠. 을목은 생목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수를 어떻게 해야 돼? 풀어서 써야 돼. 수생목을 하려고 한다면은 을목이 수를 설해서 소화를 하려고 한다면은 전달자 입장에 서 있는 게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근데 간목은 을목을 그대로 표시한다, 드러내준다 이럴 수 있는데 간목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전달자 역할이 가능해요. 근데 을목은 을목 자체가 생목이고 활목이니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죠. 기준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다. 움직인다. 기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 해놨는데 그 기준이 돌아다니면 어떻게 해? 앞으로 나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연병장에서 이렇게 기준 하면 손 들고 기준 해야 되잖아요. 그럼 걔는 가만히 있어야죠. 걔가 움직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좌우, 뭐 앞뒤 이런 것들을 그 질서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준은 정적이어야 돼요. 그냥 아무거나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을목이 기준이 되기 쉽지 않아요. 당연히 을목도 주변 조건에 의해서 그러한 기준적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간목처럼 그렇게 상징성을 가지고 하는 기준 역할은 하기 어렵습니다. 그 유동성 때문에 자수의 전달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수를 풀어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수를 풀어서 써야 되는데 을목이 자수를 쓰는 거 아까 얘기했듯이 수생목이 이 을목의 선택, 선별적 작용이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통째로 자수를 통째로 끌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자체가 오래 걸린다.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러니까 물꼬가 터지기 전까지는 공부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외부적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편인격에 자월이니까 화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죠. 이건 조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의 조후예요? 수생목을 원하는 조후이죠. 근데 조후만 돼 있는 것과 저게 이 화가 용신 개념으로까지 쓰이는 부분. 그럼 편인격의 식상을 용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만약에 화가 있는데 조후만 돼 있고 힘이 없으면 용신 개념으로 전환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후가 돼 있으니까 그걸로 뭘 해볼 수는 있는데 그게 뭔가 목적 부여를 해서 뭔가를 완성해내기는 어렵다는 뜻이에요. 이 용신은 뭐라고 그랬어요? 쓰임이라고 했잖아요. 쓰임. 뭐 어디에 쓰인다는 것은 목적 부여를 한다는 뜻이죠. 그죠? 목적 부여를 한다. 이게 목표 설정이 된 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용신이 조후가 되는 거하고 용신의 성향을 띠는 거하고는 다르죠. 조후가 되는 건 목적 부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화가 있어요. 자, 화가 있어서 을목이 자월에 이렇게 병자로 돼 있어요. 병자로. 그럼 조후를 하겠죠, 병화가. 근데 병화가 조후를 한다는 것은 그러한 환경,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은 된다. 공부를 자월에 저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목생화가 되니까 쓸 수 있는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는 뜻이죠. 근데 자수라고 하는 것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를 끌어내서 내 업으로 쓰겠다가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그걸 자격으로 만들어서 실제로 현장에서 쓰여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공부해놓고, 예, 대학교 나오고, 뭐 무슨 자격증 있는데도 실제로 써먹는 게 안 되는 거죠. 어디 현장에서 자기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하면서 이따가 사주를 풀어볼 테니까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용의 개념을 가지려면은 다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병화가 일지에 목을 가진 거죠. 그러면 저 자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소화해서 내가 화라고 하는 걸로 쓰는 거에 자격을 만들어서 자격화하겠다 이거죠. 상관이 인성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편인 격에 상관을 용한 거예요. 용이 조후까지 더해져 있으니까 조후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주가 뭘 가르친다고 하면은 가르치는 환경이나 분위기가 좋다는 뜻이에요. 야외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비가 온다든지 이러면 조후가 안 맞는 거잖아요. 야외 수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까지 비가 왔는데 내가 나가니까 비가 그치는 거죠. 무슨 예를 들어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 거에 조후가 든 거하고 용신 개념, 용신이 조후까지 한다는 것은 살만하다, 괜찮은 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